네, 중국에 내려진 한한령으로 인해서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에 위기가 오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성수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자, 이 말만 듣던 중국의 한한령 네. 이것이 내려졌습니까? 그런 소식이 있던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한령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지금 광전 총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이런저런한 그런 그 문의들을 하면 항상 그런 건 없다. 자체적으로 사업 당국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체들이 하고 있고 뭐 각기 그 성마다 있는 그런 방송국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한령이 예. 내려졌다는 소문이 도는 건 뭐예요? 그런데 네. 실제로 지금 보면 네. 그 일부 그 중국 언론에서 네. 한한령이 내려져서 비밀리에 어떤 공문이 돌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도된 바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그런 공문의 한 일환이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웨이보에 화면을 캡처해 놓은 것이 올라갔던 것들이 뭐 언론에서도 살짝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한령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암암리에 뒤쪽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중국의 업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첫째, 그 중국 내의 기류가 특히나 중국의 그 국민들이 한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고, 둘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류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뭐 지원을 한다거나 뭐 한류와 네. 관련돼 있는 어떤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돕는다거나 그런 건 안 하고 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증언을 통해서는 막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간략하게 짚어보면은 네. 일단 올해 1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월에 한미 사드 배치가 공식 협의가 시작됐죠. 이때부터 사실상 중국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7월 8일에 한미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사실상 한한령의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능에서 섭외가 됐던 그런 한국의 탤런트들이나 혹은 한국의 가수들이 맞아요. 갑자기 뭐 취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팬미팅이 취소가 되고 시작했고 그게 이제 7월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13일 날 사드 배치 지역 확정되고 그다음에 11월에 오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10월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10,000명 이상의 공연들이 허락이 안 나요. 그냥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송 콘텐츠 같은 경우도 네. 지금 SBS에서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푸른바다의 전설 같은 경우는 전지현 씨가 나오고 이민호 씨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에 팔리는 거였거든요. 네.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그 동시에 개막을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했었는데 그렇게 한 데가 없다는 거죠. 중국에서 그걸 오케이 안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한령의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걱정이네요, 굉장히. 예. 근데 어떤 점이 문제점인지 한번 하나하나 우리 평론가님이랑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그러나 우리나라 국내 연예계에서는 예. 이 점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죠. 뭐 그 부인하고 있다기보다는 인정하고 이렇게 돼 있지 있습니다. 않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 그 지금 이렇게 한한령에 대한 그런 연예 기사가 쏟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좀 작은 그런 연예 회사들은 그야말로 그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견뎌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주 구체적인 컨텐츠 금지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가령 지금 구체적 사례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8월서부터 네. 한류 배우들이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8월에 하차를 했지만 이게 런칭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배우들이라든가 스타들이 거기 가서 연예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그 한 군데에서만 방송하고 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이제 성 하나가 하나의 나라 같으니까 뭐 A라고 하는 성에서 먼저 런칭을 해서 방송을 했다. 네. 이렇게 치면은 다른 데서 컨텐츠를 사가지고 그 다음 달에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미 출연을 했던 예능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방송하는 데에서 모자이크를 처리를 해가지고 한국 스타들의 출연 분량을 빼버리고 있다는 거죠. 재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1월 8일 같은 경우 비보라고 하면 스마트폰 중에서 화웨이 다음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업체 아닙니까? 네. 이 그 회사의 신형 모델 광고에서 원래 송중기가 광고를 했었는데 교체됐어요. 송중기를 포기했다는 건 엄청난 신호입니다. 그 송중기는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외국인 배우예요. 그런데 그 배우를 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압력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알 수는 없죠. 그게 공식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빠지고 있고 지금 사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동시 방영을 하려고 계속 사전 제작을 하고 그 시기를 조율했던 그런 드라마예요. 네. 이 드라마는 거의 다 찍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내 심의가 안 나와요. 중국 예. 투자했는데. 그럼요. 투자 다 했고 했는데 심의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오고 심의가 안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죠. 중국의 10,000명 이상의 공연들이 허가가 안 나오는 것도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스타들의 공연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했다 그러면 10,000명 이상 모아야지 이제 수시 타산에 맞거든요. 그런데 네. 허가가 안 나고 심지어는 그 허가가 안 나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한 업체가 우리 아이돌 스타의 공연을 추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바로 벌금을 때려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벌금을 1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700만 원의 벌금을 맞았어요. 그리고 모든 이미 판매돼 있는 티켓들을 2배로 물어줘라. 이런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자, 평론가님. 근데 예. 지금 이런 한류 문화 외에 우리 연예 계와 관련된 문제 외에 사업, 중국 관련 사업, 예. 화장품이라든가 또 각종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도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죠. 네. 특히나 이제 화장품 업체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의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그렇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로 그 이런 식의 어떤 불이익들이 왔을 때 그 불이익을 메꿀 수 있는 준비가 채 안 돼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은 네. 뭐 일단은 그 거칠게 그 미디어 콘텐츠만 놓고 봐서 그 방송 콘텐츠가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1조 7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은 지금 아직까지 집계가 다 안 나왔지만 뭐 그 사실 2015년 그 뒷부분에 조금 뭐 한한령 뭐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했지만 네. 사상 최대라고 보고 있어요. 2조가 넘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는 그것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7월서부터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벌어지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공연 시장만 해도 1조예요. 근데 그 공연 시장이 그 올해 또 10월서부터 완전히 꺾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우려라고 하지 않을 수 그런데 없습니다. 말이죠. 그 우리 뭐 대한민국하고 좀 문화라든가 경제 시스템이라 정치 시스템이 좀 다르지만 예. 중국에서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한류 문화를 중국 공안 당국에서 하여튼 간접적으로 금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제 네. 그 중국에서 한한령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두 개가 아주 거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가능하다라고 보는 측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당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그것이 내려가게 돼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혹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반발하는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곳들은 전부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 금한령이라고 하는 거, 한한령이라고 하는 건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요. 네. 또 한쪽은 아니다.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지만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100%그 한한령이 관철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네. 얘기들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진행되는 분위기를 보면 실제로 지금 광전 총국이라고 하는 곳이 이 전체 미디어 콘텐츠를 다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광전 총국의 사장이 어떤 분이 갔냐면 네. 그 CCTV 그 국영 TV의 사장을 하셨던 분이 이 광전 총국의 대표로 갔어요. 광전 총국의 국장으로 간 거죠. 근데 이렇게 민간은 아니죠. 물론 국영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방송국에 이렇게 나갔어 있던 사장을 거기 그 광전 총국의 우두머리로 앉힌다는 것은 모든 컨텐츠를 다 꿰고 있는 그 컨텐츠의 유통 구조라든가 이런 걸 꿰고 있는 사람을 앉혔다는 거고 결국 한한령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도가 더 세게
나타날 바로 것이다. 그거죠. 그런 겁니까? 실제로 양날의 검인 게요. 이런 네. 사람이 앉았다라고 하는 건 분위기가 좋아지면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무한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앉아 있기 때문에 막는다 싶으면은 그야말로 이 잡듯이 다 아니, 근데 찾아서 막을 수가 있는 중국 상황이라는 거죠. 국민들은 반발을 안 할까요? 반발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 이제 마니아들은 하겠죠. 네. 그러니까 한류의 마니아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 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국이 괘씸하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보세요. 사드 배치됐죠. 한일 그 군사 정보 보호 협정까지 통과됐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건 그 서로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을 포위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결합되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한국을 제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자, 수밖에 없습니다. 평론가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대책과 그리고 대응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세 가지 대응책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네. 첫 번째는 중국을 아예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빼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미라든가 아랍이라든가 이런 쪽에 새로운 시장들을 빨리 개척해 나가자. 나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뭔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이나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마련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네. 중국과의 이런 막혀있는 관계를 뚫는 방법이죠. 그거는 사실은 사드 배치를 갖다가 다시 한번 돌려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 있고. 네,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요. 그다음에 네. 세 번째로는 사실상 우리 한류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데미지들을 갖다 생각을 하면서 네. 내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들은 권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한국의 방송 시장은 지금 포화 상태라고 이거 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정치적으로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예. 또 지금 전국도 혼란스럽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글쎄 대통령이 이렇게 사실상 고립돼 있는 그래서 국정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누가 컨트롤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참 답답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사업이 최순실의 놀이판이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글쎄 상황에서 말입니다. 더더욱 아주 그야말로 네.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해안들을 마련해야 될 그런 정책 알겠습니다. 주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자,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